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의 한 고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기졸놀이, 학교 폭력 등 학생 생활 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숙사나 합숙소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학교 폭력의 현주소와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명 기절놀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어떤 일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기절놀이는 상대방의 목을 조르거나 또는 가슴을 강하게 눌러 5초 안에 실시시킨 후에 집단 폭행으로 깨웁니다. 네. 그래서 주로 아이들 사이에는 약자인 학생을 괴롭히거나 집단으로 따돌릴 때 하는 가혹행위입니다. 자칫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척추 기능 손상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이 우리 지역 완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됐는데요. 네. 지금 사실 학교에서 먼저 이 사건을 인지한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치과에 갔는데 교정기가 부러진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보고 학교에 알려서 학교에서 그 1학년 80명을 전수조사했더니 가해자가 7명, 피해자가 9명, 가해자가 9명, 피해자가 7명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본청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 그 후속 대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현재 이 가해 학생들 어떻게 좀 처분이 됐나요? 지금 가해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 학교 폭력법에 따르면 가해자도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미 노출됐어요.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처럼 징계가 아주 최고 징계가 내려졌는데 사실 이 징계 사항도 등기를 통해서 밀봉해서 가해 학생에게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최고 징계가 몇몇 학생에게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어떻게 보면 성장기 아이들 뭐 많이 하는 놀이인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도 비슷한 놀이들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사실 문제가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뭐 이렇게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나요?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들은 눈에 보이는 대책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로 학생들이 공감하고 소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 때 그런 공감과 소통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 사춘기에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학교 폭력이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 교육에도 그 소통과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에 대한 그런 공감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네, 그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집단 시설, 특히 기숙사, 합숙소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이런 집단 시설에서 이루어진 학교 폭력은 학기 초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학생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일종 학생들 간의 서열을 정한다든지 이런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초에 발생되기 때문에 꼭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뭐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정례화시켜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숙사 주변에는 2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 폭력들이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발생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학생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성 함양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집중화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를 거둬야지만이 학교 폭력 자체가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뭐 사실 관장님께서 또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아이들을. 또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 바라보셨을 때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제 이 폭력들 특히 합숙소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장기간에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운동부 합숙 시설 같은 경우는 선후배 간에 그 함께 지내야 됩니다. 기숙사는 동급생으로 지낸다 보면 또 운동부 합숙소는 선후배 간에 이런 유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 치료, 심리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학교 폭력, 특히 기숙사에서 학교 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최근에 또 학교 폭력에 관련된 법률들도 재정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대책만 마련됐지 사실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기숙사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숙사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나 특히 학생들도 기숙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서실 개념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 뭐 정규 수업, 보충 수업,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10시 이후에 기숙사 넘어와서 정말 편안하게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우정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엄격한 또 규율과 통제가 따르고 그 학습 이외에 기숙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오는 폭발들이 집단 시설 내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경쟁 위주, 입시 위주의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거기서 오는 학생들의 압박감 그리고 모든 게 어떤 경쟁 위주의 어떤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사 함양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친구들 간의 어떤 교육 관계라든지 특히나 지금 제가 일선에 있는 상담사들 말씀 들어보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폭발할 만한 기회가 없다. 즉 예체능, 특히 체육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체능 시간이 뭐 자습 시간으로 변질된다든지 입시 위주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이야기이지만 또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육체적인 활동의 어떤 감소가 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갈수록 보면 그 일련의 그 일탈 행동들인 거잖아요. 네. 갈수록 좀 범죄화가 좀 심해지고 또 지능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물론 이제 과거에도 학교 폭력은 많이 있었는데 단순히 과거에는 뭐 폭력, 그야말로 폭력이죠. 친구들 간에 동급생 간에 아니면 선후배 간에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SNS가 워낙 발달돼서인지 정말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지능화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TV 프로그램도 보면은 요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재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범죄 재현 프로그램이 아주 구체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떤 범죄를 이루어졌는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이 따라하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도 최근의 경향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승용차에 백밀러가 접혀지지 않아 있어요. 그럼 이게 요즘 신형 차량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게 되면은 백밀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접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학생들이 아는 거죠. 지나갔더니 차가 백밀러가 그대로 펴져 있어. 그럼 이건 아마 문이 열렸을 거야. 이렇게 해서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팅 앱을 통해서 대담하게 성범 매매까지 고등학생들이 했던 사건도 발생됐었고 또 스마트폰을 취득했는데 그 안에 있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정말로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청소년들이 퍼져 있고 지금 5대 강력 범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니, 또 원장님 바라보셨을 때 좀 이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 모습들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가정 폭력, 사회 폭력 그리고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저지르는 폭력들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심각하게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 범죄로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이제 이런 폭력들이 지금 쉽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친구들이 이제 범죄화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또 웃고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아까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최근에 그 교육청에서 네. 이제 뭐 합숙소, 기숙사 관련된 이 전수조사에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워낙 이번 그 완도 사건이 정말로 그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 방송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전남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들어가는데 5월 1일부터 이미 들어갔고요. 5월 17일까지 그 도내에 보면 기숙사랑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는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 89개교가 있고 특성화고에 41개, 그다음에 합숙소가 33개에서 총 172개의 어떤 집단 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기숙사와 합숙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본청의 인력만으로는 단기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청에서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설문조사 형식의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기숙사나 합숙소에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맨투맨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청 차원에서 또 현장 이제 조사단을 꾸릴 겁니다. 꾸려서 대형의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이번 완도의 학교처럼 전남 전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아니라 전남 전체에서 모이는 기숙사나 합숙소가 좀 약간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12곳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하는데 뭐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장, 예, 그다음에 교사들의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도 플러스해서 학교장과 교사 또 지역사회에서 학교 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되겠다. 또 한 친구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잃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사실은 뭐 이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또 보니까 또 그 지난 2월에 네. 운동부 합숙소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조치에 대해서 의원님이 또 한마디 하셨단 말씀이세요. 네. 아니 뭐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제 기숙사와 별도로 합숙소 부분은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예, 합숙소가 사실은 2003년도에 그 천안에서 합숙소에서 운동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수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네. 발생했어요. 그때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상시 합숙을 하는 형태의 합숙소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소는 이미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의 요구로 사실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제가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03년이니까 그 이후는 합숙소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10년간 교육청 예산으로 85억을 들여서 합숙소를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최근에 이제 스포츠계의 어떤 학교 스쿨미트 때문에 합숙소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교육부 방침이 합숙소 전면 금지여서 우리 전남도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에서 온 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위장 전입을 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합숙소를 폐지해야 된다. 이 점을 주장했고 물론 합숙소는 제가 봐도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클럽 중심의 어떤 체육 문화가 네. 발전해야 되는데 현재 재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합숙소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요 합숙소 부분은 지금 엘리트 체육 위주의 체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최대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 중심 전국대회 4강 이상을 들어야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4강에 들려면 공부하고 취미 중심으로 스포츠를 해서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숙소 형태의 집단 수용해서 운동만 하는 형태 이런 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서로 보완돼야지만이 합숙소 부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또 주원장께서 또 아이들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몸으로도 직접 다가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좀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간 부모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심리에 대한 그 상담은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020년까지는 완전히 이제 다른 도도 이제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가서 이제 이게 편법으로 해서 이제 밖에서 이제 또
그 기숙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원천적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폐지를 했는데 뭐 밖에서 이제 학교 밖에서 한다 그런 편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제 이 합숙소 운동부 합숙소는 이제 지도자가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의 처우 문제죠. 지도자 처우를 일본에서처럼 교육청에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감독님들은 성적을 올려야 되고 학생들은 체대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폐지가 된다면 학생들이 편안하게 또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행복 추구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나친 순위 경쟁에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에 프로그램도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완하자면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 이제 대회를 위해서는 합숙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보완해서 현 상태에서는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주 원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합숙소가 폐지되고 나서의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밖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학부모들끼리 얻어놓고 이제 집단 수용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온 학생들 당장 기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해서 집을 얻어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학교 폭력이라든지 폭력 문제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학교에 있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면 체육 지도자, 교장 선생님들 마인드가 중요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학교 밖에 기숙 형태의 어떤 운동부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 폭력 문제 근절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변해 갔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정, 학교, 뭐 사회 기관 전체가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죠.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다, 아까 공감과 소통에 대한 교육이다 많이 하지만 이제 일선 학교에서 보면 그 지구 시민 교육을 많이 해요. 인종, 종교, 문화,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옆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학교와 또 지역사회와 부모가 함께 그런 의식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교 폭력이 좀 더 수그러들고 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 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학교 폭력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네. 지금 가해자, 피해자 나눠놨지만 가해자도 결국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를 너무 처벌 위주로 보지 마시고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폭력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모든 관심사가 그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하는 게 결국 그 가해 학생을 좀 강한 처벌을 해야지만 이 대처 방안으로 지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니면 피해 부모든 가해 부모든 간에 모두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교육 당국, 그다음에 지자체 또 경찰서 모든 부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뭐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의 아이도 학교 폭력으로부터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 학교 폭력 물론 근절돼야 되겠지만 또 학교 폭력에 앞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또 이미 이런 일들에 대한 뭐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사실은 아이들도 좀 행복하게 학교를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숙사나 합숙소가 학생들의 편안한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 좀 더 성숙된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